옴의 법칙을 다루는 중요한 이유는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딩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두이노를 다루고자 할 때 전자부품과 회로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무에만 능한 무관이나 글에만 능통한 문관과 달리 문물을 겸비한 명장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 차근차근 학습해 나간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림을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라는 것은 양과 음의 부호를 가진 두 종류의 전하가 나타내는 현상으로 플러스 전자와 마이너스 전자는 서로 결합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말이죠. 마이너스 전자는 음의 성질을 띤 알갱이 형태로 플러스 전자를 향해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사실 플러스 전자는 이동할 수 있는 알갱이 형태라기보다는 플러스 성질을 띤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라는 알갱이가 이런 플러스 공간으로 마치 자석의 이끌림처럼 결합하려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흔히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실체를 가진 마이너스 전자가 플러스 영역을 향해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론 정립 시기에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정립이 되어 오다 보니 현재는 전류의 방향, 즉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며 실제로는 마이너스 전자라는 것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라고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전류 또한 두 지점 사이 전압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전압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옴의 법칙이라는 것은 독일의 물리학자였던 조지 사이먼 옴이라는 사람이 정립한 법칙으로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법칙을 말합니다. 옴의 법칙을 다루는 이유는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전류의 기호는 I, 전압은 V, 저항은 R이라고 정의하며 수식을 사용할 때 이런 기호를 사용하여 간단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단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게의 기호를 G라고 표시하면 무게 값에 해당되는 단위로 그램 또는 킬로그램이라고 하듯이 전류 또한 기호를 I로 표시하고 전류의 양에 해당되는 단위로는 A라고 적고 읽을 때는 암페어로 발음합니다. 전압과 전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주로 발견자나 정립한 자의 이름을 본따서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럼 옴의 법칙인 공식을 보면서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I에 관해 정렬한 공식을 보면 회로의 저항 R 값이 일정할 경우 공급되는 전압 V가 커지면 흐르게 되는 전류 I 값도 비례하여 커지게 됩니다. 즉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회로에 공급되는 전압 V가 일정할 경우 저항 R을 키우게 되면 전류에 흐르게 되는 전류 I 값은 그에 반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즉 전류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옴의 법칙을 이용하면 회로에서의 전압과 전류 및 저항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두
두 가지 요소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의 값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LED 편 설명에서처럼 LED는 작동시키기 위한 적정 전압과 전류 범위가 존재합니다. 또한 색 종류별로 조금씩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용 최대 전류를 넘지 않도록 적절한 저항값을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저항 없이 LED만 연결하여 허용 전압 이상을 가할 경우 LED는 쉽게 타버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처럼 100ohm이라는 저항과 LED를 직렬로 9V 건전지와 연결하였을 경우 회로를 통해 흐르게 되는 전류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건전지 내부의 저항 요소 및 LED에 강화되는 전압을 무시하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옴의 공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압 V는 9V, 저항 R은 100ohm을 식에 대입하면 전류 I는 0.09A가 되고 이를 다시 1000분의 1 단위인 mA로 환산하면 전류값은 90mA가 됩니다. 하지만 화면상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LED에 의해 평균 잡아 3.6V의 전압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저항에는 9V에서 3.6V를 뺀 5.4V의 전압만 걸리게 됩니다. 그럼 전압을 다시 수정하여 회로를 통해 흐르게 되는 전류 값을 구해보면 전압 V는 5.6V가 되며 이를 100ohm의 저항값으로 나누어주면 전류값은 약 54mA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측정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9V 배터리에 청색 LED와 100ohm의 저항을 연결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전에 계산했던 값과 유사한 약 50mA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LED의 경우 최대 50mA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은데 지속적으로 허용 한계 전류를 초과하여 LED에 흘리게 되면 오래지 않아 LED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1kΩ의 저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계산상으로 약 5.4mA의 전류가 흐른다고 나옵니다. 그럼 1kΩ의 저항을 연결하여 측정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좀 전에 계산 값과 근소한 6.3mA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00ohm의 저항일 때와 차이점은 흐르는 전류가 작아졌다는 것인데 작아진 만큼 LED의 밝기가 어두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항값을 이 값보다 더 올리게 되면 LED를 켤 만큼의 충분한 전류를 흘리지 못하게 되어 결국 LED는 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밝기와 LED가 보호될 수 있는 수준의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는 대개 200ohm에서 500ohm 사이의 저항값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통상 220ohm과 330ohm의 저항값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엔 330ohm의 저항을 연결하였을 경우 전류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약 16.4mA의 전류가 나왔습니다. 다시 330ohm을 사용하여 측정해 보겠습니다. 역시 좀 전 계산했던 값과 유사한 값인 약 17mA가
측정되었습니다. LED의 밝기도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LED를 최대한 밝게 하기 위해 47ohm의 아주 작은 저항값을 연결해 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식에 대입하여 전류값을 계산해 본 결과 최대 허용 전류인 50mA의 2배가 넘는 약 115mA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곧바로 LED가 타버리게 되는데, 만약 LED가 버틴다고 하여도 문제는 저항에도 생깁니다. 저항은 저항을 통해 흘릴 수 있는 전력 규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로 실습에 사용되는 저항의 경우 0.25W까지만 견딜 수 있는 저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회로를 구성할 경우에 발생되는 소비 전력을 구해 보겠습니다. 전력을 구하는 공식인 P는 IV식에서 옴의 법칙으로 V 대신 I 곱하기 R식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약 0.622W가 나옵니다. 즉 0.5W 규격의 저항도 견딜 수 없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같은 저항값이라도 해당 전력을 견딜 수 있는 규격 1W 이상의 저항을 사용하여야 이 경우에 저항이 타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옴의 법칙을 이용하여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 부분을 잘 이해한다면 기본적인 회로 이해와 함께 회로에 사용할 적절한 저항값을 찾아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